I like the way you're not afraid. 젊은 시절 그에게 흙은 좁은 우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어머니의 꿈이었고, 아버지는 내가 공무원 했으면 하는 게 꿈이었고,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꿈이었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알게 됐습니다. 흙은 좁은 우물이 아니라 웅숭 깊은 바다였다는 것을. Still too young to know her heart. 생명이란 큰 우주를 품고 있는 She'll return 이 작은 씨앗들처럼 말이죠. 전국에서 제일 좁고 제일 초라한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유물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 하나쯤은 어디엔가 조그맣다고 하더라도 존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when I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는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수집합니다. 봄볕을 물씬 머금은 땅이 눅진한 흙냄새를 사방에 뿜어냅니다. 봄꽃 눈뜨기 전에 이르게 퍼지는 흙꽃의 냄새. 조용한 봄날의 아침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유물들이 전시된 박물관입니다. 본디부터 그곳에서 나는 종자, 바로 토종 씨앗들이 한 톨 한 톨 한데 모인 곳입니다. (9년) 전 박물관을 설립한 강희진 관장. 그는 어떤 연유로 이 땅의 토종 씨앗들에 눈뜨게 된 걸까요? 어느 해인가 박물관 여행을 했어요. 박물관 여행을 쭉 다니다가 생각을 한 게, 가만히 보니까 씨앗 박물관이 없어요. 모든 박물관이 다 있는데 씨앗 박물관이 없는 거죠. 제가 농사를 선택한 지가 이제 27, 8에 선택을 했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 그 30년 동안 농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나. 이 농사가 나한테는 정말 징그러워. 빚 때문에 징그러웠고, 노동 때문에 징그러웠고, 근데 또 이게 반대편에서 놓고 보면 이 어머니, 우리 안 씻고 우리 애, 이걸 다 먹여 살린 것도 농업이요. 우리를 살려준 것도. 그런 거로 봐서는 또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어떠한 그 고마움에 대한 표시는 해야 된다. 그 표시가 어쩌면 이 박물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럼 합시다. 그래서 안 씻고 설득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평생 농사를 지으며 흙을 만져온 그는 어느 날 과감히 농부 은퇴를 선언했고, 그리곤 우연히 다시 흙에서 제2의 인생을 찾게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땐 미처 몰랐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종을 쓰는 농촌의 현실. 그렇게 토종은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1200종가량의 토종 씨앗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종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콩. 그것만 빼고는 다 어디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쌀, 인도 쪽. 강낭콩, 중국의 강남. 그것도 다 뭐예요? 우리나라 종자가 돼서 지금 우리 자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역성이에요. 그 지역에서 정착돼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의 기후, 기온, 토양, 하다못해 바이러스까지 적응을
내서 견뎌내면 그걸 우린 토종이라고 해요. 그럼 똑같은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어떨까요? 달라요. 왜? 이름을 누가 붙이니까? 지역에 있는 할머니,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이 붙여요. 그래서 상추가 뚝섬으로 들어갔어. 그럼 무슨 상추가 돼요? 뚝섬 상추. 유명하잖아요. 상추가 논산 매화마을로 들어갔어. 그럼 그 마을에서 맥꽂이 상추. 같은 품종이라도 이름이 달리 불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같아도 이름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전국 방방곡곡 일왕과 고랑 사이에서 발견한 농부들의 삶과 이야기. 그는 생태적 뿌리만이 아닌 삶과 문화가 담겨 있어야 진정한 토종 씨앗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생명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박물관이 아니지. 과학관이죠. 또 유전자원센터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 씨앗 보존 기구여야지. 생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또 유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보면 좀 다르죠. 이 씨앗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입니다. 씨앗을 유전자원으로 놓고 보면 작년 씨앗이나 올 씨앗이나 10년 전의 씨앗이나 또는 저 농부가 키운 거나 이 농부가 키운 거나 같은 하나의 자원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서사로 놓고 보면 전혀 다른 거죠. 100명의 농부가 100지역에서 100개의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100개의 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감동적이에요. 다 달라. 그럼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충분한 거죠. 맨 처음 박물관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무슨 박물관이 되겠느냐? 왜 힘든 길을 자처하느냐? 삿된 물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같이 계세요. 흔들릴 때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답이었습니다. 천생 농사꾼의 살림꾼이었던 어머니는 늘 토종 씨앗에 진심이었습니다. 구순이 넘고 백수가 다 될 때까지 어머니는 손을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참깨가 너무 잘 됐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뭐 우리는 뭐 걸음도 안 들였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그게 비가 갑자기 막 일찍 장마가 지는 바람에 깨가 다 버렸어요. 하여간 요 50평에서 깨 모은 게 요만큼 한 대박이나 나왔을까? 뭐 요것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에 쓰시려나 생각하고 안경 돋보기 쓰고 고르고 뭐 해서 했는데 나중에 요거 모아서 며느리한테도 안 주고 싹 싸가지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뒤쫓아 들어갔지.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갔더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양파망이나 이런 데 싸가지고 조막 해놓은 게 한 17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농사를 못 지게 했었거든, 분명히. 이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여기다 모아놨던 걸 버리지 못하시고 한 7, 8, 10종은 안 됐던 것 같고 이만큼을 조금씩 싸서 다 모아놨던 거예요. 사실 어머니한테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냐면 우리는 농사 지려면 다음 씨를 집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음 씨는 농약상 가서 씨앗상에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매년 요걸 모았다 심었던 걸 참깨도
종자가 워낙 좋았잖아. 그러니까 기중한 건 양파망에다 싸요. 양파망에다 싸가지고 거기다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씨앗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침 그거하고 우리 박물관 세워놓은 거하고 겹쳤어요. 그해 길고 긴 장마 속에서도 어머니는 기어이 깨를 걸어 모아 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씨앗은 금지옥엽 아들딸이기도 했고 천생 농사꾼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씨앗도 받고 또 씨앗 수집을 나가면서 그들의 농부들의 삶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다 가슴에 하나하나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씨앗을 지켜온 사람들이 중요하다. 지켜온 씨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둬서 내가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만큼 다양하고 이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만큼의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토종 씨앗 박물관에는 백두산부터 울릉도까지 직접 찾아가서 만난 13,000명 농부들의 진한 땀과 세월이 묻어나는 13,000개의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한 돌의 씨앗이 품은 이야기들은 그들의 삶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매일같이 반복된 고된 노동 속에서도 묵묵히 밭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거둬온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강희진 관장은 아내와 함께 백두산에서 울릉도까지 토종 씨앗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누빈 4년의 시간은 단순한 수집이 아닌 농민들의 삶을 만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그 주작물이었던 메밀조 이거거든요. 이걸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7, 8번을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토종 제주 메밀을 지켜오신 분으로서 유명한 분이에요. 소개도 많이 됐고. 근데 이 할머니가 제주 메밀을 어떻게 지키셨냐? 이 제주도는 태풍이 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풍이 얼마나 심한지 이 메밀이 모든 메밀이 다 쓸려가지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제주도 이제 이게 돌담이 있잖아요. 빌레담이라는 그 돌담이 있는데 담 밑에 있는 이 메밀 한쪽으로만 요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게 그해 그분들의 식량을 만들어준 거예요. 요걸 요렇게 지켜내지 못했으면 종자를 다 잃어버렸대요. 그렇게까지 지켜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토종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고향의 둥구나무처럼 변치 않았던
그 올곧은 마음들이 있었기에 토종 씨앗 박물관을 세울 수 있었노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박물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수집한 토종이 이제 조선 오이, 그다음 개파리 동부,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었던 돌등부인데 산책을 가다 우연히 어느 날 보니까 뭐 팥비스름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보니까 돌동부예요. 그래서 여기가 돌동부가 뭐 조금 있는 게 아니고 군락지입니다. 저기부터 해서 이쪽으로 있고 여기로 붙어서 이렇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 동부 팥을 심어 먹었던 거예요. 빈 땅이니까. 그러다가 이 땅을 여기 집 있죠? 여기 붉은 집. 저 집에서 살고 있는 김태곤 아저씨라고 이제 그분이 농사를 쳐요. 근데 이 양반이 부지런하고 정말 우리나라 농민의 표본이었어. 근검, 전략, 뭐 하여간 농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었어. 그런데 우리 80년대에 나온 게 뭐예요? 이항기를 비롯해서 이런 농사법도 발전됐지만 제초제가 나오죠. 제초제. 이 제초제는 저분들한테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선물이었어요. 그동안에 허리 끊어놓은 것도 다 잡초고 일 가장 어렵게 한 것도 잡초인데 제초제 나오니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 논이 뭐 반들반들했지 풀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동부가 날 틈이 없지. 풀이 안 나니까. 그러다 이제 저분이 농사를 못 짓게 됐어요. 네,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여기가 풀이 어떻겠어요? 부수부하게 다 났지. 그때 마침 이제 내가 여기 산책을 하다가 돌동부를 발견한 거예요. 돌동부가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김태훈 아저씨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분이 쓰러지는 바람에 돌동부가 일어난 거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토종이 남아 있겠느냐고. 그럴 때마다 강희진 관장은 뜻하지 않게 동네에서 토종 돌동부를 찾은 경험에 빗대어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고 자연은 우리를 늘 놀라게 만든다고 말이죠. 훌쩍 10년이 넘은 일이지만 그는 첫 수집 활동을 나간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길을 되짚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셔요? 계셨네. 번거롭게 합니다. 예. 역시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 친하게 지내던 이웃 동네 형님에게서 첫 씨앗을 얻었답니다. 이 진우니콩이 할아버지 때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는 본래 여기가 고향이세요? 할아버지는 본래는 저쪽에 강원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셨고. 이 진우니콩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애끼셨어요? 네, 애끼셨죠. 왜 그래서 그랬대요? 그때 약용으로다가 그걸 뭐 기침이 좀 심하셔가지고 아마 그걸 인해서 잡섰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반들반들해가지고 진운처럼 생겨야 되거든. 진우니콩, 또 약콩, 그다음에 서목태. 그치. 이게 서목태는 이제 쥐서자 이제 목목자 써가지고 잘하시네. 농목을 지었지. 제대로 갖고 안 변하고 있네. 그래요. 예. 일단 이제 뭐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가움,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동네에서만 6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늘 보잖아요. 누구네 집이 뭐가 있고 이런 걸 아는데 나는 토종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거든. 다 씨앗 개량했다 해서 이 동네는 틀렸어, 여긴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찾아보니까 곳곳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형님한테 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 한겨울에 왔을 때.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겨울에는
이미 판매할 건 다 판매하고 먹을 거 먹고 집에 가지고 있는 건 종잣밖에 없거든요. 그 종잣을 받는 그 심정이 사실은 한쪽으로는 죄송하죠. 씨앗으로 하기는 이런 건백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 2대씩이나 걸리고. 차. 아니 저 그럼 기정이는 여기 각 10,000원에 이사 갔을까? 아니 이사는 갔는데 지금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토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지. 그런 거지 뭐. 이 경제작물로서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쪽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한쪽에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지역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는 일반 육종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토종은 지역 바이러스에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식물에 작용할지 모르는 게 이제 지금 시대잖아요. 바이러스도 다양하니까. 그럴 때 이걸 대처해 나가는 그 대처의 최전선이 국가만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 차원에서 책임져야지. 그때의 역할 확대는 뭐 박물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차곡차곡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을 모아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꿈에서 멀어진 세월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푸르게 품었던 문학 청년의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매일 밭을 일구듯 그는 생각의 씨앗을 뿌려 한 톨 한 톨 정연한 글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했으니까 이제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막연히 나는 좀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는 제가 뭐 글솜씨도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때 사이가 워낙 힘들었잖아요. 제가 82년도에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야, 뭐 넌 이 시국에 글이나 쓰고 자빠졌느냐라는 핀잔을 좀 자주 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다시 내가 선택한 곳이 이제 시골이었고 우리 농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글을 쓰지 않았죠. 그래 이제 농사를 한 30년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면 농사짓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서 글을 쓰고자 했었으니까 지금 다음 내 농사를 2, 3년 후에 그만둘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제 글쓰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만큼만 쓰자. 뭐 유명한 작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방 작가인데 그렇게라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글을 시작을 했죠. 명맥이 끊겨가는 토종 씨앗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해왔던 것처럼 그는 이 땅 위에 진득하게 뿌리내린 옛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농사를 은퇴하고 펜을 들었던 지난 10년 동안 그는 6권의 저서를 펴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이야기,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에 대해 썼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자. 이제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는 오랫동안 뭐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거보다는 내가 좀 더 새롭게 더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문화유산 이야기를 썼죠.
소설 윤봉길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동안의 사람들한테 너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윤봉길은 너무 잘못 알려졌어. 그래서 이거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추사 김정희 같은 경우는 이건 내 호기심에 썼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까? 명호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살았을까?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 궁금증을 찾아나가면서 맞아, 이런 이유였어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죠. 언제부턴가 그의 발길이 자주 향하던 곳, 윤봉길 의사의 생의 자치와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입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일인 4월 29일 즈음이면 더욱 생각이 깊어집니다. 지금 시대 윤 의사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이제 백범에 의해서 이게 관계에 지어지면서. 근데 정말 보수였을까? 보수적인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분이 해놓은 자료를 훑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최고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유학에 좀 천착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의문점 하나, 또 하나는 좀 흔한 이유이긴 하지만 윤 의사를 좀 제대로 상해에서의 이야기만 썼지만 사실 이쪽의 이야기도 조금씩 삽입해서 썼는데 제대로 좀 윤 의사에 대한 후배죠. 후배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썼다고 봐도 됩니다. 강희진 관장이 작가로서 오랜 시간 천착해온 또 하나의 이름, 추사 김정희. 조선 말기의 실학자이며 독창적인 서체를 개발한 서예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생애 곳곳 수많은 이름으로 생각과 정신을 벼리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추사 선생님 명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추사 선생님의 일생이 보입니다.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이 처했었던 당시 자기의 입장을 명호로서 대변해.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추사 선생님의 삶의 궤적에 명호가 어떻게 얹혀갔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호가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왜 이런 명호를 썼는지 누구나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규명을 하자, 그런 정도의 이제 의미로 제가 썼습니다. 겨우내 조용하던 박물관 텃밭이 수런거리기 시작하면 씨앗을 심을 파종의 계절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강희진 관장은 언제나처럼 일황과 고랑을 두둑하게 만들어냅니다. 미리 발화를 해놓은 모종을 볕이 적당하고 바람이 보드라운 날 심기로 작심을 했는데 마침 날씨가 제격입니다. 이게 완두콩인데 창원에서 수집한 붉은 완두콩입니다. 뭐 다른 건 대부분 봤는데 이 붉은 완두콩은 제가 사실은 처음 봐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심어왔다고 하니까 토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심어봐야죠. 박물관이라고 해서 수집한 씨앗을 그대로 저장만 하진 않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텃밭에 심어 2, 3년간 관찰을 하는데요. 품종과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개체를 보존하려고도 심지만 이 확인하는 거예요. 개체 확인, 토종인지. 그래서 올해 심고 종자 받아서 내년에 심고 또 종자 받아서 후년에 심고, 그리고 토종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보급을 합니다. 토종이 어떻게 뭐 표시나는 거랑 어디에 뭐 글씨가 써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종을 보존해 오신 분,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그 토종이라고 하는 씨앗, 이 씨앗이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기간이 3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원에서 수집했고, 수집한 걸 올해 발화시키고,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후년에 한 번 하고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30년 지은 농사에서 과감히 은퇴할 때 그는 앞으로 두 손에 호미와 낫을 들지 않겠노라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종 씨앗과 함께 살다 보니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농사 은퇴하고 농사는 안 졌어요. 이 토종을 심고 씨앗 개체 확인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안식구 몫이었는데, 여기 안식구가 이제 우리가 토종을 심어서 개체 보존하고 보급하는 요 밭인데, 안식구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올부터 요걸 이제 인수 받아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농사는 짓기 싫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 요게 야생 상추예요. 우리가 올해 봄에 처음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 정말 야생 상추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올해 그래서 캐다가 이제 4주 심어서 이제 가을까지 키워서 추대를 해서 씨까지 받을 거거든요. 우리도 참 우연히 찾은 야생 상추입니다. 작은 씨앗이 품은 우주가 이제 서서히 펼쳐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마늘이라고 하는데 두매 부추예요, 부추. 그런 것들이 현재 밭에 남아 있어요. 그 대파, 요거 졸, 이게 한 300년 정도 된 졸인데, 한 집안에서만 300년 정도. 저쪽에 저기 서 있는 데가 그 더덕, 토종 더덕이 있는 곳이고, 뭐 지금 밭은 이 정도로 비어 있어요. 작년에 가지 심었던 거 그대로 남아 있고, 올해는 이 안에 한 100종 정도 들어갈 겁니다. 100종. 내년에 씨앗 나눔할 거를 올해 쭉 심어서, 또 올 씨앗 나눔할 때 나는 어떤 씨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선별해서 이제 여기다 한 100종 심어질까? 뭐 그 아래로 심을 겁니다. 100종 이하. 좋은 씨앗은 땅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귀한 토종에 걸맞는 친환경 전통 농법으로 씨앗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박물관에서는 한 해에 2번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개관 이래 지금껏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이른 봄에 이미 열렸습니다. 사실 이제 원칙은 그 반드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씨앗에 대한 강의 또 씨앗을 통한 맛보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토종 씨앗에 대한 의미를 좀 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눔이 아니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꼭 오시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꼭 못 오시는 분들이 한테 이제 온라인 그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2년 동안은 온라인 보급만 했거든요. 대면 보급을 못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을 소소하게 그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자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씨앗 나눔은 토종을 사랑한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내보이며 한 톨의 씨앗으로 나누는 생명의 대화입니다. 더 많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그는 바랍니다. 많이 우리가 이건 자꾸 줄길 바라지만 많이 참석할 땐 100여 분 이상이 참여하시고 평상적으로 한 7, 80분은 참여를 하십니다. 이제 보급이 많이 되면 이분들이 줄겠죠. 줄어서 이 토종 씨앗이 뭐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그 역할이 끝나겠죠. 올라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박물관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날입니다.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넘어 씨앗의 중요성을 살뜰히 알리는 날입니다. 상토 흙 넣기, 씨앗 파종하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 혹시 잊어버렸을까 모르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농기구는 전부 다 쇠로 돼 있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호미를 줬어. 호미는 어떻게 들어요? 항상 무릎 밑으로. 어깨 위로 올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두 번째 뭐? 뛰지 말 것. 첫 번째 농기구. 그렇죠? 박물관에 즐거운 체험장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강희진 관장이 그간 꾸준히 진행해온 사회적 돌봄 활동인데요. 농업 체험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즐거움을 찾는 치유농법의 하나입니다. 자, 왜 3개 넣을까? 자, 하나는 땅속에 벌레가 먹고, 하나는 날아가는 새가 먹고, 하나는 누가 먹을까? 예, 내가 먹죠. 됐어요? 넣으세요. 3개. 예, 3개.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네. 또 다음. 오케이. 많이 먹고 자라라. 오케이. 옳지. 작가님 물 줄 때도 C쪽으로 줘. 네, 이렇게 펴주셔야 돼요. 요거 잡고 있어요. 잡고. 자, 땅바닥에다 충분히 됐어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고생들 했어요. 이 농업 활동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농업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다른 건 이제 농업을 관련된
곳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약간 건방지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치유 좀 하고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좀 드리고 아주 변화가 더디긴 하지만 우리가 변하는 속도하고 더디긴 하지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방향은 같다는 거지 속도만 다르고 박물관에서는 뭐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했으니까 그건 이제 10년째 해오고 있는 거죠. 강희진 관장이 작년부터 오래 구상해온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물관 앞에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동 정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빨간 쪽이 왼쪽이 좋은가 오른쪽이 좋은가? 그냥 여기다 심죠 가운데. 여기를 이게 종자가 6종류가 돼가지고 흙도 다르고 예. 예. 며칠 전 멀리 경기도까지 가서 사온 장미 묘목을 곳곳에 심는데요. 이제 첫 삽을 떴을 뿐인데 벌써부터 그의 마음이 들뜹니다. 물질로 이야기하면 꽃을 공유하는 거고 뭐 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거죠. 함께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마을에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돌보는 돌봄 센터가 있거든요. 그 돌봄 센터에 나오신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그분들 장애인들은 물론 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직업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여기 와서 훈련도 하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동안엔 장미가 그렇게 이쁜지 몰랐거든. 근데 사람들 얘기가 이제 늙으면 꽃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늙은 거래. 남자가.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제가 이제 장미 진짜 예쁘더라고. 그래서 꽂혀가지고 장미로 하자. 이거 묘목은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삽목, 또 전목 이런 거 시설을 이제 조금씩 갖춰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전 과정 찔레나무 심고 전모가하고 삽모가하고 여기다 심고 이 전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여기 묘목을 사서 하는 거고. 이 한 뼘의 묘목이 훌쩍 자라 모두를 위한 아름드리 나무가 될 때까지 농사 은퇴했다던 그는 계속 이렇게 흙과 함께 즐겁게 부대끼며 살 것 같습니다. 옛날의 생활이나 지금 생활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농사꾼이니까.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옛날에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퍼. 그리고 농사 잘 져야지, 잘 져서 잘 팔아야지. 이 생각을 온통 뒤덮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안 하잖아. 얼마나 행복해요. 옛날에는 어이였었는데 지금은 어이 강 관장 또는 이제 제가 글 쓰는 거 하면서 어이 강 작가 이 호칭이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좋아. 호칭이 하나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특별히 지금하고 변화된 기대를 바라지는 않고 지금 해왔었던 일의 연속 그분들의 그 이야기도 수집하고 종자도 수집하고 또 우리는 그거 빗대서 여행도 가고 지금 정도 이상을 기대하면 나는 사실 욕심이죠.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뭐 욕심을 펴서는 안 되지. 토종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얻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지켜낸 올곧은 삶의 태도에서 비로소 싹튼 것이 바로
바로 토종입니다. 토종을 잃으면 우리 땅엔 어떤 씨앗들이 남게 될까요?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왜 고작 이 작은 씨앗 하나를 지켜내야 하는지 그는 온몸으로 힘껏 말해주고 있습니다.